자, 어떻게 하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솔로몬TV 손변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영상 업로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도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도움 요청 받기도 했고요. 유튜브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하루에 5분에서 10분 사이 꾸준히 또 문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도 있어서 그냥 가볍게 조언을 드렸던 사안도 있고, 또 어떤 사안은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신 분들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오셔가지고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상대로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문의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성형 부작용에 관해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게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실제 현실도 그렇긴 하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병원에서는 환자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자꾸 경찰을 불러야 된다, 무조건 경찰을 불러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병원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좀 알아달라, 그런 입장에서라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됐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비교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미용 성형이니까 의사들이 이게 자기들이 미용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사건을 그냥 미용실에서 비용 받으면 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의사들도 성형수술 비용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미용실 어떻습니까? 파마나 염색 조금만 잘 안 돼도 죄송하다고 하고 리터치도 해주고 AS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병원은 어때요? 병원은 수술비가 수백만 원, 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병원 수술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용사랑 의사는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성형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술 행위나 자신의 의료 행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안 그러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는 성형 부작용이 생겼는데 또는 의료 과실이 있었는데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환자를 내팽개치고 환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원장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환자분들은 자신의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많이 문의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의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자신한테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도 좀 용기를 내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병원이랑 싸움을 하실 수 있겠죠. 또 합의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자, 어떻게 하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전제 내용이 있습니다. 전제로 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손영서 변호사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병원과 합의하고 또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첫 번째로 전제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의료 소송이 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합의이기 때문에 소송이랑 다르죠. 소송으로 하면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나 그런 금전적인 비용, 노력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너무나 의료 과실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이걸 부인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합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전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제 다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의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합의라는 것 자체는, 또 협상이라는 것, 조정이라는 것 자체는 양 당사자가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그 합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또 다른 저쪽은 나를, 또 나는 이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 입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하는 경우에는 저희 수술동의서를 쓰잖아요. 수술동의서에 보면 여기
성형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윤곽수술이면 윤곽수술, 코수술, 쌍꺼풀 수술 다 부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발생한 그 성형 부작용이 환자가 감수하고 사인해서 동의하고 그런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하고 사인하고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너가 알고 동의하고 성형수술 한 거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 이겁니다. 병원 입장은 그래요. 자, 그럼 환자 입장 말씀드려볼게요. 환자는 근데 또 정 다르죠. 완전 반대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작용이 나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특히 얼굴이나 신체에 생긴 부작용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거꾸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부작용을 계속 감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 이 대척점의 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병원은 환자가 그거 주관적 불만족이에요 라고 할 게 아니고 환자를 좀 더 이해하고, 환자도 병원이 일부러 성형 부작용을 내려고 수술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조금씩 좁혀서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협상에 또는 조정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절차로 도입을 하게 되면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환자분들한테 질문지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의료과실이나 여러 의료법 위반 사실들을 제가 담아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중에 회신을 주겠죠. 제가 지금 첨부 자료로 저희가 보냈던 내용증명 예시, 서식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해가지고 뭐 한 10장 이상 정도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거, 설명 의무 위반한 거, 또 뭐 술기상의 과실, 의료 수술 행위를 하면서 있었던 과실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병원의 잘못을 지적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물론 환자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 내용증명 안에 포함을 시켜서 발송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도 이제 대부분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병원과 제가 접촉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나누고 또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의 어떤 절충안, 타협안이 오고 가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병원과 어떤 합치점을 찾으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나중에는 합의서 쓰고 합의금 받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죠.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근데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환자한테 강경했던 병원은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가더라도 굉장히 강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자가 고소를 그냥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부작용이 너무 아프니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있습니다. 268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처벌받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로 입혀도 처벌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절차죠. 이렇게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환자한테 꼭 불리하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과실이면 뭐 의사는 처벌을 받고 또 처벌을 받으면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당연히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거 그냥 막 고소를 하면 나중에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자, 무고죄 한번 살펴볼까요? 형법에 있는 겁니다. 자,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부당한 목적을 경우에만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자, 환자분 성형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괜히 고소합니까? 아니잖아요. 무고죄는 괜히 신경질 나서 그냥 고소하는 거 그런 것만 유죄로 처벌받습니다. 혹시 고소하셨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시면 고소 받아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거 무료 변론 해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 고소를 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통상적으로는 뭐 안 좋은 경우가 고소장까지 가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고소장 작성 또는 고소장 발송 이전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곤 해요. 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고소장을 바로 경찰서에 보내기 전에 일단은 의료기관에 먼저 보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진료기록부에 미비한 사항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겁니다. 뭐 그래도 합의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많은 원장님들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표 원장님이 있고 또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 원장님께서는 이게 페이닥터니까 이게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페이닥터가 앞으로 걱정돼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병원장 입장에서는 이 페이닥터를 케어해 주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역학관계, 이해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변호사 내용 증명이 어느 정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변호사가 앞으로 소송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병원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그런 문서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이런 점은 제가 대형 성형외과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적인 컴플레인이나 그냥 환자 불만 사항은 상담실 팀장님, 또 총괄 이사님, 법무팀장인 저 이렇게만 좀 논의를 했었지만, 만약에 병원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날라오거나 내용 증명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랑 환자가 같이 병원에 내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이 오고 또 나중에 고소장까지 오게 되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원장이나 담당 집도의, 주치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을 몇 시간씩 조사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서 가야 되겠죠. 그 비용도 들 거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병원장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한 정식 문서가 오게 되면 병원에서는 예민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용 증명 단계를 거치고 합의를 이루게 되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소장을 통해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요, 간단한 사건은 경찰이 하고 무거운 사건은 검찰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검찰에서 검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절도죄 사건도 검사가 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즘 검찰에서는 뭐 제가 다른 형사사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알지만, 금전배상으로서 어느 정도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사안이면 검사님이 굉장히 형사조정 절차에 많이 회부를 시킵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검찰청에 있는 형사조정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사기죄나 절도죄는 적극적으로 형사조정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80%, 90% 사건 정도는 결국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자존심이 셉니다. 네. 본인 심지어는 보험 처리를 해주겠대요. 자기네들 가입돼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의료 과실 인정이 인정돼서 보험비가 나오면 그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또 이건 안 하겠대요. 보험비가 너무 과하게 상정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계속 환자의 주관적 불만족이다라는 말만 계속 합니다. 수술 잘 됐다 그래요.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수술칼 계속 잡고 병원 영업 계속 하려면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계속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버겁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운영자로서의 그런 약간 공공한 상황들, 곤란한 상황들을 좀 이용하는 거고, 좀 부드럽게 애둘러서 표현하면 병원 측과 환자가 타협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네, 제가 병원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농담 삼아서 미용사와 의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근데 환자가 안면이나 신체에 부작용이 생겼다, 고통이 있다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병원장님들, 미용실 원장님이랑 달라요. 자신의 의료 행위에
또 수술 행위에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수술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술 이후에도 환자의 경과 관찰이나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큰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들은 굉장히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환자한테 발생한 성형 부작용의 피해가 본인의 얼굴이나 본인 가족에 대생긴 피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몇 개월 뒤에 오세요. 몇 개월 뒤면 이 성형 부작용 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한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실지도 모르고 오히려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장님들의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손영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